자, 첫 번째 주제는 내 몸의 청소부 콩팥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의 한승혁 교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콩팥질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투석이요. 저는 투석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이 그래 난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 막 이러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콩팥은 한 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장기입니다. 더구나 콩팥은 90% 망가질 때까지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요. 더더욱이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콩팥 건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은 우리 몸속에 두 개가 이렇게 등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모양은 이제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고 약 주먹만하게 한 1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콩팥이 하는 중요한 일은 역시 이제 노폐물을 걸러서 이제 우리 몸속에 소변으로 이제 배설해주는 정수기 같은 장기 역할을 하는 장기겠죠. 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필요하면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 노폐물이 적절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속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우리가 자고 있는 와중에도 24시간 하루 왼종일 이렇게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또한 콩팥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몸의 수분과 전해질 조절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은요,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네. 콩팥은 이 우리 몸속의 수분 상태를 적절하게 이제 이 센싱을 해가지고요, 우리 몸의 수분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는데요. 이 전해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해질, 나트륨, 칼륨, 이런 칼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속에 딱 적정 농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무너지면 수분임 조절이 안 되면 몸이 많이 붓게 되는 것이고요. 그쵸. 전해질이 조절이 안 되면 갑자기 심장이 이제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군요. 네, 두 번째로 콩팥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혈압 조절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이 너무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수분 상태가 너무 나쁘다든지 이러면은 이 콩팥에 아주 특수한 물질, 레닌이라는 물질이 합성되는데요. 이 레닌이 합성되기 시작해서 혈압을 적절한 톤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면은 이 레닌이 과다 분비가 돼서 아주 고혈압이 생기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피를 만드는 일입니다. 피. 네, 우리가 흔히 이 피를 만드는 장기는 이제 골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지만 이걸 만드는 명령하는 호르몬은 콩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지면은 쉽게 이제 피로하고 숨차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콩팥이 꽤 바쁘네요. 설마 또 있나요? 하는 일이?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뼈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뼈까지. 네. 우리가 이제 햇빛을 쬐면은 비타민 D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콩팥으로 가서 마지막 단계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콩팥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사람들이 이 뼈도 굉장히 물러지고 쉽게 골절이 되기 쉽습니다. 아주. 왜요? 진짜 콩팥이 저는 그냥 거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네요. 그러네요. 네, 콩팥이 이렇게 아주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해주는 장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콩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폐물을 거르고 소변을 거르는지 또 단백뇨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렇게 보시면 저 심장에서 내려오는 큰 두 가지의 혈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대동맥이라고 부르고요. 양쪽에서 이렇게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분지가 되고요. 이 콩팥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콩팥 혈관 크기가 가늘어지는데 네. 저기 보이시는 저 주머니 안에 쌓여 있는 혈관 덩어리를 우리가 사구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어떠한 이유든지 이 사구체에 손상이 가해지면 몸속에서 안 나와야 될 물질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가 나오면 이제 혈뇨가 되는 것이고요.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그것은 단백뇨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영상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이 콩팥 질환 얘기하면 꼭 단백뇨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단백뇨라는 게 뭐예요? 네, 앞서 이제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뇨가 빠져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를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단백뇨는 말 그대로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서 소변에 배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구체가 걸러주지 못했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양 성분이잖아요. 먹어서 뭐 고기를 많이 먹고 하는 그런 중요한 영양 성분인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만 있어야지 소변으로 빠져나오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단백뇨가 소변에 검출된다는 것은 콩팥이 이 필터링 기능이 망가진다는 신호를 이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당장 콩팥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급성 신부전처럼 좀 예외의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만성 신부전에서는 만성 콩팥병에서는요. 이 단백뇨가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된 다음에 몇 년 있어야지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때가 되면 이제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뇨 관리는 무엇보다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소변 보고 단백질을 우리가 점검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고 단백질인지 우리가 뭐 소변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는 어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다른 단백뇨는 네, 처음에 조금 있을 때는 그렇게 증상이 없어요. 거의 무증상적으로 발견하는 게 처음에는? 많고요. 네.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들, 우연하게 발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백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이제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거품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게 다 단백뇨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소변을 많이 참게 돼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너무 줄기가 세지면은 당연히 이제 거품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하게 뭐 단백뇨가 찔끔 나온다 이렇게 얘기 들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이 꼭 병적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무리를 하셨다거나 또 고열이 있다거나 심한 운동을 했다거나 너무 탈진 상태가 됐을 때는 일시적인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과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콩팥 기능을 해치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거품뇨가 심하게 나오고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의심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매번 거품료가 나온다. 네.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예. 네. 그러면 선생님 그 거품이 맥주 거품인지 네. 어떤 샴푸 거품인지 저희가 그 거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네. 잘 몰라서 네, 그거를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맥주 거품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맥주 거품하고 조금 이제 다릅니다. 맥주 달라요? 거품은 크리미하고 좀 하얗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단백질이 물에 닿으면 이 단백질이라는 게 물의 표면 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주 오밀조밀한 이제 작은 거품하고 쉽게 꺼지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밀조밀 네. 약간 비눗방울 거품 네, 올라오듯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변을 봤을 때 대개는 이제 소변 보시고 나면 한 수분 지나면 이제 거품이 사라지는데 5분, 10분 지나도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이제 단백뇨를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안 꺼져요? 네. 아니 와, 그거 되게 정말 심하다. 찐득하네 거품이. 이게 보통 당뇨 있을 때도 소변에 거품이 있다는 얘기 하는데 그거랑 조금 달라요? 네, 같은 겁니다. 그 당뇨.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단백뇨는 우리 건강검진하러 가면 소변 검사하잖아요. 그걸로 뭐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콩팥 상태는 건강검진에서 흔히 하시는 이제 소변 검사로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콩팥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소변 검사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근데 건강검진을 저희가 받아도 사실 그 나중에 이렇게 왜 결과치를 보러 갔을 때 선생님께서 별 말씀 안 하면 난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그냥 오지. 맞아. 저희가 뭐 별다른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뭐예요 또? 네, 사구체 여과율은 정의상 콩팥, 아까 사구체라는 데에서 1분 동안 혈액을 얼마나 걸러내느냐를 말해주는 수치예요. 아. 정상은 약 90에서 120 정도인데 이건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콩팥 기능은 조금 떨어지게 돼 있고요. 아. 중요한 거는 콩팥 수치가 60 이상이면 우리가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수치가 60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는 본격적으로 만성 콩팥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콩팥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에서는 그 수치가 기준이 조금은 낮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지만 네. 이 사구체가 60이라는 수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0. 네. 그리고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콩팥 수치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라도 반드시 괜찮은 건 아닙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단백뇨를 강조드렸는데요. 단백뇨가
사고체 여과율이 60이라도 단백뇨가 나온다면 이건 나중에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상학적으로 콩팥 모양이 이상한 만성 콩팥병의 모형을 보이면 그거는 사고체 여과율이 정상이라도 나중에는 콩팥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뇨 검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건강검진표를 이렇게 받아보셨을 때 이제 사고체 여과율 항목이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피 검사에서 혈청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한번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아틴. 네, 그 크레아틴 수치를 우리가 사고체 여과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이 더 어렵다. 크레아틴인은 뭔가요? 네, 크레아틴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에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제 대사가 돼서 크레아틴이라는 물질로 변하고 그것이 이제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콩팥으로 이제 배출되는데요. 그래서 콩팥에 있는 게 망가지면 당연히 크레아틴이 배설이 안 되겠죠. 그래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콩팥 기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얘는 몸속에 남아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나와야 하는 네, 아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정상으로는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수치가 다른데 남자는 아무래도 좀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정상 수치가 0.7에서 1.3 정도가 되고요. 여자는 0.5에서 1.0 정도가 이제 정상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콩팥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콩팥 기능 이 크레아틴이라는 걸로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고체 여과를 계산할 수 있는지 좀 네, 말씀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아, 계산할 수 있구나. 네. 예. 인터넷에 여러분들 흔히 인터넷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사구체 여과율이나 아니면 신장 기능 계산기 이런 걸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몇 군데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측정된 혈청 크레아틴 농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만 나이, 그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성별을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쉽게 사고체 여과율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표에 이제 사고체 여과율이 없다면 본인의 저런 혈청 크레아틴 농도를 아셔가지고 쉽게 대입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아틴인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이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 수치라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네. 제가 또 궁금해서 옛날 건강검진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정상이던가요? 그랬더니 크레아틴인은 1.06이고 사구체 여과율은 84가 네, 나오더라고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냥 괜찮은 아주 거죠. 건강하시죠. 네. 건강한 거 확인 받으시려고. 확인 받으셨네요. 노파심에. 네.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으로 콩팥 질환 확인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알았다면 그러면 콩팥 질환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또 특별히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콩팥병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하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콩팥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아. 당뇨병성 콩팥병은 만성 콩팥병의 넘버원입니다.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고혈당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 콩팥 그 혈관이 녹아내립니다. 혈관이 녹아내려요? 네, 그래서 콩팥 그 사고체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단백뇨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만성 콩팥병이 생깁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혈압도 적절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너무 높은 혈압은 그 모세혈관에 압력이 전해져서 콩팥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 수가 있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근데 젊을 때 생각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드시고 건강식품 같은 또 무분별하게 약을 몸에 좋다고 여러 개 드시면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콩팥 질환의 병력이 있는 분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유전적인 콩팥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뭐 투석을 받았다거나 이식을 받았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건강검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령 어르신들이야 뭐 노화니까 그렇다 치지만 진짜 당뇨, 혈압 이런 건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콩팥병도 걸리지 않게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평소에 좀 생활 습관을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습관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콩팥은 싱겁게 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음식이 좀 짠 음식이 많은데 이런 거를 관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짠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정윤미 임상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경청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약입니다, 역시. 약. 예, 생각보다 많은 약이 콩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어허.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진통 소염제 또 일부 항생제, 또 심지어는 위장약까지도 예? 너무 상습적으로 복용을 하면 콩팥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이지양 약사님 선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흡연 끊으셔야 되고요.
금주하셔야 되고요. 적당한 운동하셔야 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셔야 콩팥 건강이 지켜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거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보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를 평가하시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팥은 증상이 없어요. 90%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검사 주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정말 환자들은 콩팥병 환자들은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겠지만 콩팥병이 없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건강 검진할 때 기본 혈액 검사에 다 신장 검사 다 포함이 네, 못 혈청 들어가는 거죠? 크레아틴이라는 거 검사해 줍니다. 아, 다 잘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네. 아우, 그러면 이제 끝나셨나요? 네. 지금 네. 아니 뭐 좀 멋지게 마무리 멘트 좀 해주세요. 네네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콩팥이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제 어떤 콩팥병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콩팥은 쪽이 빨리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콩팥병의 별명이 소리 없는 살인자예요. 네, 그만큼 이제 콩팥병을 빨리 발견하시면 그만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검진도 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티버 댓글창에 정말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일곱빛깔님께서 주위에 젊은 분들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수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정보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찬원맘님께서는 친구 생각이 나네요. 3년 전 콩팥 질환으로 하늘로 가버린 친구 미리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셨고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건강검진에서 증상도 없이 우연히 혈뇨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 콩팥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혈뇨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혈뇨는 나이 그리고 원인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사구체 질환이라는 특수한 병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혈압, 당뇨에 의해서 3번째로 가장 많은 콩팥병의 원인입니다. 이런 사구체 질환은 혈뇨만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단백뇨와 혈뇨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혈뇨만 단독으로 있고 단백뇨가 없다면 그때는 당장 콩팥이 망가지도 않고 크게 콩팥 기능이 해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건강검진만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네. 하지만 이제 중년 이상으로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년 이상으로 가면 이 사구체 질환 말고도 다른 원인, 뭐 요로결석이라든지 아니면 남성에서는 이제 전립선 질환, 더 중요한 거는 이 요로기계계통의 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뇨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한두 번 나오는 거는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일단 것입니다. 병원에 네. 가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장은 소리 없이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평소에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크레아티닌 수치 또 사구체 여과율 네. 수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세요? 이게 식단을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적당히 합니다, 저도. 아, 안 하시는 예. 게 아니시네. 그 하시네요. 교수님은 짠 음식 잘 안 드세요? 다 좋아집니다.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신장과 교수님도 짠 음식을 좋아하고 그럼에도 이게 뭔가 짠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럼 그날 좀 땀을 흘리는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거는 사실 뭐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뭐 근거는 없습니다. 네. 안 드시는 게 더 평소 좋군요. 관리를 평소에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적게 네. 짜게 드시는 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근데 어려운 건 마냥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영양사 선생님에게 떠넘기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